단원은요, 이제 삼각함수 첫 단원입니다. 첫 단원에서는 이제 주로 용어, 이제 주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각이라는 것부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평면도형에서는 각이 최대 360도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각이라는 개념도 좌표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X축,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X축, Y축이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동경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동경이 뭐냐면은 바로 움직이는 선. 자, 여기서 이 끝점을 P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OP선 있죠? 그죠? 이 OP선을 동경,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얘가 움직이니까 뭔가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X축을 주로 X축을 시초선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 그러면 사이에 벌어진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건 도형이기 때문에 최대 360도 이상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좌표상의 도형은 이런 거야. 야, 우리가 그 뭐 기면화 이런 거 보면은 720도 회전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720도, 그죠? 1080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도형에선, 평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는 360도가 최대냐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왜 그래? 바로 720도라는 건 두 바퀴를 얘기하는 거야. 회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은 평면도형에서 각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각은 바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도형, 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P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이 P가 세 바퀴를 돌고 딱 여기서 멈출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바퀴를 돌고 멈출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OP가 나타낸 이 세타를 표현할 때, 이제부터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360도 N 플러스 요걸 알파라고 할까? 그치? 요 세타라는 각을 표현할 때는, 자, 요걸 이 벌어진 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예각, 그치? 여기서 나타난 예각, 요거를 알파라고 놨을 때, 지금처럼 세타를 표현했을 때는, 세타가 지금 여기서 멈춰 있지만 몇 바퀴를 돌고 여기서 멈췄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360도 N은 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N은 정수. 그래서 자,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뭐겠어? 그쵸? 이게 양의 방향이야.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거꾸로 가는 음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한 바퀴, 그리고 알파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790도라는 각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그지? 360 곱하기 2 플러스 7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개념은 회전수까지, 그지? 회전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시계처럼 이 OP라는 선이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 우리가 좌표상에서 각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바퀴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현하기를 360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이 되는 거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도형에서는 바퀴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지? 예를 들어 이 각도, 그러면 이 각도를 넘어서면은 좀 더 커지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제일 큰 건 뭐야? 360도죠. 그죠? 이거 바퀴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도형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이는 개념이 바로 일반각이라는 개념. 자, 뭘 포함한다? 그지? 바퀴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거는 360도보다 작은 각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790도는 지금처럼 360도 곱하기 두 바퀴, 그리고 플러스 7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요. 이 790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360도 곱하기 3. 이게 108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90도.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 되죠. 근데 주로 뭘 써요? 주로 양의 각을 주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음의 각으로 표현하세요라고 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일반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호도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호도법. 자,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각도 있잖아요. 각도.
각도라는 거는 사실은 60분법이라고 불러요.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각도법으로 사실은 각도를 다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 호도법이라는 개념은 각도법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이 각도법을 지금 이제부터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다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선생님 각도법을 버리면 그럼 뭘 씁니까? 그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지. 자, 이게 왜 각도법이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버려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다룰 거야. 삼각함수라는 걸 다룰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우리가 다루는 좌표축이 여기 x축이라는 게 이거 뭐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그 다음에 y축이라는 y값도 실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각함수랑 어떤 함수 사이에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야? 삼각함수는 우리가 각도를 쓰게 되면은 도라는 단위를 쓰게 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도를 어디다가 표시할 거냐 이거야. 이게 1도가 1이랑 같은 개념일까? 아니죠. 그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도라는 단위 자체가 자, 결국엔 동경과 시초성이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거든. 그지? 한 바퀴를 360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죠? 쪼개서 비율대로 쪼개갖고 4분의 1이면 90도. 이게 2분의 1이면 18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갖고 실수를 갖고 도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이 x축의 실수를 가지는 x축상에 그리고 실수를 가지는 y축상에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발견된 게 호도법이라는 개념이고요. 호도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했다면은 이 길이도 r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여기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이때 이 각도, 요 각도는 자, 반지름에 상관없이 이게 커지더라도 그죠? 이렇게 커지더라도 비율이 뭐임을 일정함을 발견한 거죠. 그죠? 이게 반지름이 이런 식으로 커지더라도 이게 닮음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벌어진 정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뭘 가지고 그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게 되는 게 호도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지름과 호가 지금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이 r 되는 상황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왜요? 아이, 그런 거야, 그냥. 그지? 야, 그렇게 치면 360도는 왜 한 바퀴야? 그지? 약속한 거죠, 그죠? 프라미스, 아름다운 약속.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1이라고 쓰는데 사실 단위가 있긴 해요.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표현하는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라디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거의 보지는 못할 거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실수를 가지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썼다 그랬잖아. 근데 굳이 거기다가 라디안이라는 그지? 용어를 붙여버리면은 달라 보이잖아요, 뭔가.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안 쓰게 되고요. 정품스랍니다. 이놈의 새끼는 씨,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라디안이라는 건 결국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상태.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90도는 그거의 4분의 1, 180도는 그거의 2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은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자, 360도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은 1라디안일 때가 r이죠. 그죠? 자, 각도와 호의 길이, 각도,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합니다. 비례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중심각이 2배 커지면은 호의 길이도 2배 커지고, 중심각이 반으로 줄어들면 호의 길이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360도를 나타내는 값을 x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360도에 나타나는 건 뭐야? 원이죠, 원. 그치? 원이다 보니까 원 둘레가 바로 뭐예요? 2파이 r이 되죠. 그래서 자, 이 비례식을 푸니까 이 비례식 따위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x는 뭐가 돼요? 그렇죠. 2파이가 됩니다. 이 2파이가 바로 360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된다는 거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억할 거는 자, 그럼 이걸 양변을 2로 나눠주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죠? 파이는 180도. 그러니까 만약에 6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6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곱하기 이거를 60도면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3분의 파이가 60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9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파이는 90도를 나타내겠지. 그 다음에 45도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로 나눠주면은 4분의 파이가 45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는 180도.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호도법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 호도법, 그 다음에 얘가 각도. 자, 그래서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각을 다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파이 숫자잖아요, 실수. 그죠? 그래서 실수 파이를 갖고 180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반각이라는 개념은, 자, 아까 얘기했죠?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음의 방향. 자, 어떤 움직이지 않는 기준선, 이걸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움직이는 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둘 사이 이루는 각도는, 자, 이게 이제 어떤 걸 포함한다? 회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바퀴 돌고 60도면은 360도 플러스 60도. 두 바퀴 돌고 60도에서 멈췄으면은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60도.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다가 60도만큼 가면은, 그죠?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60도. 이렇게. 그지? 자, 이게 뭐야? 결국에는 방향과 방향 요 곱하기 2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알려주고요. 이 2라는 거는 두 바퀴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바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한다. 자, OP가 나타나는 한계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XOP는, 자, 그냥 이제 알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360n 플러스 알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멈춘 각도는 알파도만큼에서 멈췄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좌표상에서 이제 각을 표현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동경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멈추면 이 각은 2사분면 각. 그러면 1사분면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상태일 거고, 2사분면 각은요, 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3사분면 각은요, 자,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을 거고, 4사분면 각은, 그죠? 그러면은 얘는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동경 OP가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지? 자, 자, 호도법이라는 개념. 자, 우리가 썼던 게 60분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걸 기억하자 그랬지? 파이 라디안은 180. 이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1라디안 파이분의 180.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파이는 180.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호의 길이랑 중심과의 크기는 비례하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과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 전체 2파이, 이게 360도를 얘기하는 거죠. 대 세타는 2파이r 전체 원의 둘레 대, 자,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 L 했을 때 L은 R세타라는 관계. 자, 여기서 세타는요, 반드시 호도법의 세타를 얘기합니다. 각도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파이가 아까 360도라고 그랬잖아요. 한 바퀴 대 세타의 비율은, 자, 전체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데, R세타가 아까 전에 호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 R제곱 세타를 지금처럼 바꾸면은 2분의 1 RL, 호의 길이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자, 근데 이 2분의 1 RL을요, 사실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개념 배웠죠.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쑤시개 모양으로 다 잘라요. 그렇지? 무수히 많이 자르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붙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아주 얇게, 나는 겁나 두껍죠? 그죠?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얇게 못 그려요. 자, 그러면은 이게 R. 자, 이게 다 합쳐서 호의 길이 L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 L.
해서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L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이쑤시개 모양으로.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호도법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L은 R세타, 부채꼴의 면적 구할 때 R과 세타가 주어지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구할 수도 있고, R과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지금처럼 2분의 1 RL도 구할 수 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풉니다, 문제. 그죠? 이따 문제 보면서 이제, 자, 요거는 한번 쭉 공부해 보셔야 돼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 특수각들 있죠? 그죠? 이 특수각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외우게지기는 하는데 초반에 좀 외워놔야지 나중에 좀 편합니다. 문제 풀면서 이제 경험상으로 익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치관계.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수원에서의 삼각함수가 중요한 부분이 조금 떨어져요. 그죠? 왜냐면 얘가 미적분에 있는 삼각함수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사실 완성체가 되는 거거든. 그전 교과 과정에서. 근데 지금 그전 교과 과정에서 한 개였던 거를 두 개로 지금 쪼개는 거야. 수원의 삼각함수 조금, 미적의 나머지. 근데 그 나머지가 기존에는 훨씬 중요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 그지? 물론 시험 문제 유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걸 모아놓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한보다 기본이지 뭐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 수원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자, 두 동경이 자 일치했다. 그러면은 자 일치했다는 거는 딱 어떤 두 개의 선이 같은 선에서 딱 멈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알파라는 각이 예를 들어 알파는 여기서 알파라는 각은 2파이 n, 그죠? 360n이라는 게 2파이 n, 2파이가 바로 360도였잖아요. 플러스 알파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베타라는 각도는 2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걸 m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베타 프라임.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예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두 개의 동경이 같으니까 결국엔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이 같다란 얘기 아니에요. 두 개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바로 바퀴수가 남게 되죠. 그렇죠? 그걸 표현한 게 2파이 n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일직선 방향이 있다는 거는 자, 요게 알파, 요게 베타라고 하면은 이 알파는 자, 이 알파라는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60 쓰면 안 되죠. 그죠? 호도법으로 써야 되겠지? 2파이 n 플러스 아까처럼 알파 프라임. 그 다음에 베타는 2파이 m 플러스 베타 프라임.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바퀴수가 뭐 무수히 많이 돌아간 걸 다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자, 뭐가 남아요? 자, 처음 마지막으로 멈춘 예각을 보면은 자, 요 각도에서 요 각도를 빼게 되면 평각이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빼면은 바퀴수, 얘네 둘의 바퀴수의 차이만큼과 그 다음에 평각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x축에 대한 대칭이면은 요 각이 세타면은 요 각도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알파라는 각도는 2파이 n 플러스 세타라면은 베타는 2파이 m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음의 방향으로 지금 세타만큼 내려간 거니까. 그래서 둘을 뭐하면은 더하면은 세타 지워지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죠? 그냥 통칭해서 바퀴수만큼 남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y축 대칭이면은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 요게 알파잖아요. 여기 나온 게. 그럼 얘도 알파겠네. 그래서 이게 베타면은 결국에는 자, 최종적으로 멈춘 자, 각을 비교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멈춘 동경과 시초선 이루는 각도는 이게 베타, 이게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 이룬다? 그죠? 180도를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퀴수와 플러스 파이만큼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y는 x 대칭이면요. 요게 알파 각이고 요게 베타 각일 때 요 베타는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그죠? 바퀴수와 2분의 파이만큼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치하면은 두 각도를 뺐을 때 최종적으로 멈춘 각도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2개 빼게 되면은 바퀴수만큼만 남게 되고요. 일직선상에 있다? 그럼 일직선이니까 이게 180도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각도에서 베타 각도를 뺐을 때 360도 n, 그죠? 바퀴수와 그 다음에 180도 파이. 자,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똑같다. x축 대칭이면은 하나는 플러스 세타, 하나는 마이너스 세타니까 2개를 더하면은 그죠? 마찬가지로 바퀴수 남게 되고요. y축 대칭이면은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일 때, 자, 대칭이니까 여기도 알파죠? 그럼 각도를 합친 게 뭐야? 그죠? 180도. 파이가 된다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은 자, 요게 알파일 때 요거랑 요게 대칭이니까 베타 똑같을 것이고 2개 합치면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데 뭐가 들어간다? 그죠?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바퀴수 들어간다. 그죠? 돼요. 그죠? 이거 이따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몇 사분면? 자, 동경에 그러면 얘는 360도 플러스 150도잖아요. 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2사분면 각이죠. 그 다음에 얘는 360도 곱하기 3이 자, 이게 1080도니까 얘는 210도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 작으니까 3, 4분면이 되겠지. 자, 얘는 자 360도를 자 마이너스 2바퀴만큼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720 빼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빼기 30도면 뭐예요? 자, 이쪽으로 30도만큼이죠. 4, 4분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바퀴 돌리면 1080도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30도. 그래서 1, 4분면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무조건 바퀴수만큼을 제외시켜야 된다. 자, 75도. 자, 뭐 하자고요? 여기서 파이는 180. 요거 이용하자고. 도. 그럼 75도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18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도가 되죠? 곱하기 75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냐? 자, 15로 약분할 수 있나요? 5. 그 다음에 15로 약분하니까 12. 12분의 5파이 이렇게. 자, 마이너스 120도잖아요. 또 마찬가지 도를 바꿀 거니까 얘를 180분 나눠주면은 1 또는 180분의 파이.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20 곱하기 마이너스 120 해주니까 마이너스 120 또는 자 해서 3분의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3파이죠. 자, 아까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러니까 3파이는 3 곱한 54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파이 자리에 180도 그냥 집어넣으면은 약분하니까 30 그래서 마이너스 39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파이는 180. 요거 관계식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다.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있을 때는요. 세타라는 게 2, 4분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2파이 360도로 계산할까요? 자,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일단은 360도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360도 n 플러스 2, 4분면이니까 9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자 360도 지워지고 지랄이야. 자 360도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 그러면은 120도 n 플러스 30도 그 다음에 120도 n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n이 정수잖아요. 얘는 순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는 거야. n이 0이면은 30부터 60 일사죠.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요. 150도부터 몇 도? 180도. 얘는 뭐예요? 2사죠. 자, n이 2면은 240도, 270도, 270도 보다 크고 그 다음에 300도보다 작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4, 4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3이면 어떻게 돼요? 360도 플러스 30이니까 다시 1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1, 2, 4,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주면은 이건 어떻게 돼? 2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세타가 그 다음에 2파이 n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똑같이 3분의 1로 나눠준 게 바로 호도법으로 푸는 건데 뭐 어쨌든 이렇게 객관식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각도법으로 푸는 게 더 그죠? 익숙하니까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서술형에서 호도법으로 쓰라 그러면은 그죠? 호도법으로 써야죠.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 아까 그 얘기죠?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놓여진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세타와 7세타가 마지막 시초선과 동경사 이루는 각도가 알파로 같다는 얘기니까요. 자, 7세타 마이너스 세타 나왔네요. 그죠? 세타의 범위 나왔으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럼 7세타는 여기다 양변에 7 곱하는 거니까 2분의 7파이보단 크고 7파이보단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야 되겠지. 그치? 뺀 게 뭐가 돼요? 6세타가 범위가 지금 3파이보다 크고 6파이보다 작습니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게 뭐가 남는다? 바퀴수가 남으니까 4파이 요게 될 수 있겠죠.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근데 요 사이에 있는 바퀴수는 지금 4파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6세타가 4파이가 될 것이고 세타는 3분의 2파이입니다. 이게 각도를 얼마인지 궁금하면 세타 파이 자리에 180도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120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쓸 때는 답으로 쓸 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왜? 단 조건이 호도법이기 때문에.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중심과의 크기 세타 3분의 4파이, 호의 길이 L. 자, 반지름의 길이. 자, L은 뭐예요? R세타죠? 그러면은 R 곱하기 3분의 4파이가 이게 얼마다? 8파이입니다. 칙, 약분. 그래서 R은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넓이는 2분의 1. 여기서 R하고 L을 다 알잖아요. 그죠? 6 곱하기 호의 길이 8파이. 그래서 6, 8에 48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2분의 1 어쨌나요? 그죠? 자, 그래서 24파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호도법이 참 신기한 게 각도법으로 계산한 거나 호도법으로 계산한 거나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지? 호도법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그죠? 힘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자, 넓이가 8파이. 중심과 크기가 45도. 호도법 써야 된다고 했잖아. 45도면은 4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은 파이 약분되고 나니까 R제곱은 8의 제곱 그래서 R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중심각이 세타는 4분의 파이 R은 8 반지름의 길이 구했고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죠. 그래서 8 곱하기 4분의 파이 2파이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막 대입하는 거야. 그지? 이제 용어하고 이런 것들 익혀놓은 다음에 활용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둘레 길이가 12인 부채꼴에서 자, 부채꼴 하면은 지금처럼 반지름 두 개하고 L 이게 부채꼴의 둘레입니다. L이 되는 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2분의 1 RL이 최대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뭐 나왔어요? 2R 플러스 L이 둘레 길이가 12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자, 뭘 이용하면 되겠어? 그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2배의 루트 2RL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최대가 됐을 때의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등호가 성립했을 때 2분의 1 R이라는 게 여기서 제곱하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등호가 성립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텐데 그러면은 2R 플러스 L
에서 2R과 L이 뭐하면 같으면 그러면 등호 조건이 성립하죠. 그러면 합쳐서 10이니까 얼마씩? 6씩으로 같을 때. 그래서 R은 3, L은 6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6이라는 거는 R 세타니까 3세타. 세타는 2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부채꼴에서 둘레가 일정할 때 중심각은 항상 2가 돼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손바닥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을 최대한 찢어지게 벌리면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제일 넓게 쫙 벌리면은 그때 사람 손에 만들어지는 요 각도가 지금 거지같이 표시를 했네요. 그죠? 이 각도가 요 각도가 2라디안이래요. 신기하죠? 그죠? 인체의 신비. 부채꼴이 최대가 됐을 때 그때 손바닥 사이에 일은 요게 2라디안이랍니다. 그죠?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죠? 이거 뭐 수학 무슨 책에서 봤는데 그렇답니다. 뭐지? 선생님 저는 180도로 벌릴 수 있어요? 그죠? 병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쓸 때, 그지? 자, 이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양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4로 나눠주면은 9가 2분의 1 아래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는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왜냐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다 양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중심각이나 그래서 다 똑같이 산술기하를 통해서 곱의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등호 조건을 쓰면은 자, 지금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나 이제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시작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난 호도법 못 가서 대학 못 갔다는 새끼 못 봤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 배울 때 그죠? 많이 찡찡들 거리더라고. 그죠? 지금은 좀 낫죠.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라는 걸 조금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 배웠을 때도 이해는 가고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켜보고 옆에 두고 그렇죠? 많이 다뤄봐야지 우리가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념, 용어, 그 다음에 문제들, 자 푸는 것들, 접근하는 것들 이런 거. 자 아까 전에 위치관계 있죠? 동경 위치관계. 걔도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두 개를 더하고 어떤 때 뺐을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죠? 그 남은 각이 더하면은 뭐 바퀴수가 왜 남는지 뺐을 때 왜 바퀴수에다가 180도가 남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봐야지만 기억에 오래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용어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 안 되는 것들 다 질문하면서 외우는데 내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 유지하면서 질문하도록 합시다.